수익률이 낮은데도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할까? 바보야?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강남빌딩 황 소장. 반갑습니다.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강남빌딩이 수익률이 낮은데 왜 가격이 높아질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건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이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하고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좋겠다 했어요. 자, 은행 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데 건물 사봐야 금리보다 수익이 낮은데 이걸 왜 사?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었는데 얘가 왜 높아졌지? 그렇죠, 이상하죠.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그래요. 여기까지만. 모든 현상은 깊게 생각해 가지고 그 근원까지 파고 생각해야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 개념을 꼭 넣어야 돼요.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얼마고 뭐 이거 두 개 얼마라고 쳐봐요. 얘는 뭐 5,000원이고 얘는 뭐 25,000원이에요. 얘 왜 25,000원이야? 똑같이 물 따라 먹는데? 알고 보니까 얘는 도자기로 돼 있고 얘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. 그럼 얘 훨씬 더 오래 쓸 거 아니에요. 던져도 안 깨질 거 아니에요. 내구성. 그럼 비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야, 똑같은 컵인데 왜 저건 25,000원이고 얘는 5,000원이야? 말이 안 돼.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과 아까 그 얘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. 시간 개념을 안 넣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. 자, 은행 금리 4%라고 칠게요. 그냥 건물 사봐야 뭐 2점 몇 프로 3%라고 칠게요. 은행에 넣으면 4%, 건물 사면 3%. 바보야? 왜 건물을 사? 은행에 넣으면 4%인데 여기서 제가 뭘 넣으라고 했죠? 시간. 네, 언제까지 4%냐고요. 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자. 그쵸?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금리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. 월세는요? 점진적 상승을 하는 게 월세예요. 물론 강남 건물이나 핵심 지역의 좋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모든 건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자, 2024년에 얘 4%, 얘 3%라고 칠게요.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거 하는 게 바보죠. 그럼 내년에도 이거 4%예요? 내후년에도 4%예요? 알 수 없죠. 월세는 점진적 상승한단 말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. 자,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. 얘 4% 준다고 해서 원금이 늘어나요? 올해 4% 받았어요? 내년에 5% 준다고 해서 원금이 늘어나냐고요. 수익률 높아진다고 해서 원금이 안 늘어나요. 금융상품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불가능하죠. 얘 월세가 올라가면 원금이 늘어나네요.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근데 야,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강남 건물 10년 전에도 3%고 지금도 3%인데 무슨 수익률이 높아져? 월세가 높아진 거를 반영해서 건물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려면 똑같이 3%인 거예요. 그러면 10년 전에 산 사람은 그 산 가격으로 3%일까요? 15%일까요? 모든 판단에는 시간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. 시간 개념을 넣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한다? 물론 오늘 사서 내년에 팔 거예요. 오늘 사서 올해 말에 팔 거예요. 그럼 안 넣어도 돼요. 그리고 그럴 거면은 건물 살 필요가 더더욱 없죠.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. 자, 4% 금융상품 했다고 칠게요. 얘 3%였는데 조금 올랐어요.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월세가. 그러면 한 3.1% 됐어요. 매매가 어떻게 될까요? 올라가겠죠. 근데 팔 때는 내가 산 가격에 팔겠어요? 그럼 15%가 되는데? 10%가 되는데? 아니면 7, 8%가 되는데? 3%니까 매매가가 뭐 100억에 샀는데 월 2,500 받다가 얘 3,000 받으니까 뭐 100 몇십억? 뭐 이렇게 되겠죠. 이래서 수익률이 낮은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당장 지금 현상만 보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죠. 이거를 그냥 예로 들면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거든요. 고등학교 때. 근데 딱 봤더니 차가 한 대가 딱 있는 거예요. 여기에 딱 한 대가 있었어요. 이쪽에 딱. 그래서 요 앞에서 확 건너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본 순간에 이 뒤에 차가 숨어 있었어요. 탁 보자마자. 근데 얘는 30km로 와서 쓰게 생겼고 얘는 60km로 오고 있었는데 찰나에 본 거예요. 못 봤죠. 그러니까 얘가 와서 부딪혔어요. 그쵸?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두 차의 속도는 같아요?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되겠죠. 10초 뒤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얘가 나와서 죽겠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. 적어도 부딪힌다는 걸.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, 이제. 지금 상황만 놓고 투자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죠. 5년 뒤, 10년 뒤.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깊게 들여다보고 본질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.
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수익률이 낮은데도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할까? 바보야?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한 거 시간 개념 하나 꼭 알고 계시고,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라는 건 반드시 신중해야 돼요. 신중하다는 것은 이 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심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고심을 시간을 길게 두고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게 아니에요. 단시간에 깊게 알아보는 게 고심하는 거예요. 우리가 입시를 10년 준비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.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 깊게 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요. 이 결정을 길게 갖고 가는 것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. 아무리 확실한 투자를 했어도요,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, 뭔 뉴스를 봤다,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. 그러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투자에 있어서 수시로 번복할 수 있는 투자는 사람이 깊게 고민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. 왜? 바꿀 수 있으니까. 근데 어떤 투자는 한번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들어요. 금융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훨씬 더 신중하다. 네, 대부분 그렇습니다. 왜? 부동산 투자 건물 사려면 그냥 요즘에 강남 빌딩 그냥 100억이에요. 100억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. 금융 상품에 100억 태운 분 있으세요?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누구누구 이런 거 말고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. 그쵸? 저는 매일 강남 건물 100억 정도 하는 분들을 매일 만나니까요.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람 중에 있냐 이거예요. 이게 1000명 있으면 이거 한 명 있기 힘들어요. 10,000명 있어도 한 명 있기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 투자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, 뭐 삼성 주식 처음이랑 그때 당시 부동산 샀을 때랑 그때 사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몇 있어요? 부동산은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투자는 확실하게 투자해서 장기로 갖고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반드시 넣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시간 개념을 생각을 안 하냐? 대부분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. 야, 그래도 집은 다 샀잖아. 그건 투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. 살려고 산 거잖아요. 근데 아다리가 잘 맞아서, 내지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올라간 거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?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? 투자할 때 반드시 시간 개념 넣어야 된다. 두 번째, 신중함의 깊이, 무게감,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선택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냐 없냐, 이 두 가지 반드시 생각하세요. 뭘 하던 똑같습니다, 사실은. 근데 이거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. 그럼 오늘 아까 그 질문, 강남 빌딩 수익률이 낮은데 왜 가격이 올라가나요? 충분한 답이 되면서 투자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까지 이야기가 됐네요. 질문 있습니까? 근데 지금 건물 살 때 엑시트를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일단 건물 사서 뭐 1, 2년 뒤에 뭐 엑시트 할 거다.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되나요? 애초에 난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. 건물 투자에 있어서. 건물 투자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제가 추구하는 건물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, 최종적으로 그리는 거는 건물을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, 두 개나 세 개를 최소한 사서 거기서 나온 월세로 내가 은퇴 생활을 즐긴다, 여유롭게 한다, 안정적으로 한다, 집 하나 있으면서 건물 두세 개를 보유한다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. 물론 이걸 위해서 샀다 팔아서 얼마 나고 샀다 팔아서 얼마 나고 그래가지고 합쳐서 첫 번째 건물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시간 개념을 넣으셔야 됩니다. 인간은 영생하지 않습니다. 몇 번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갑니다.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확실한 위치에 뭔가를 샀는데 왜 팔아요? 안 갖고 싶은 걸 샀다는 얘기예요. 내지는 오래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걸 샀다는 얘기예요. 그건 누가 사고 싶겠어요? 본인처럼 뭔가 모르는 누군가 사고 싶을 수는 있겠죠. 누군가에 의해서. 건물은 확실한 걸 제대로 사서 쭉 갖고 가는 거예요. 가끔 상담 오셔서 시세 차익과 수익률 중에 뭐를 더 기준으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, 그거는요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시세 차익, 월 수익, 뭐에 의해서 좌우되죠? 모든 문제는, 내지는 모든 물음은 그 본질적인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. 이 두 가지 입지로 정해집니다. 건물을 살 때 입지가 좋은 걸 선택했는데 얘가 월 수익이 높으면 하는 거고, 시세 차익도 높을 것 같으면 하는 거고, 둘 중에 하나가 높을 것 같거나 둘 다 높을 것 같은 데를 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개념을 안 넣은 거예요. 입지가 확실하면 시간이 지나면 둘 다 높아집니다, 그냥. 괜찮은 건물은
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합 수익이에요. 극과 극으로 생각해 보면 테헤란에 있는 건물 시세 차익이에요, 월세예요? 월 수익 낮지 않아요? 2점 몇 프로, 뭐 1점 몇 프로? 아까 얘기했죠, 시간 개념 안 넣었다고. 그분 몇 년 갖고 있었어요? 그분한테 그거 월세 수익용이에요, 시세 차익용이에요? 뭐예요? 둘 다죠. 당장 살 때 요 찰나, 차가 한 대인데 이 찰나에만 수익이 시세 차익이에요, 월세 수익이에요? 순간적으로.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건물 사가지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팔고 또 사고 팔 때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세금이 나가잖아요.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요? 하나 사고 내가 돈 벌어서 모으고 첫 번째 건물 올라간 거에서 대출 좀 더 해서 두 번째 사고 세 개를 사고, 그럼 세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세 개가 올라가는 거에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를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샀다 팔아서 그 다음 거 또 더 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본인이 뭔가 모으지 않으면요 그걸 못 합니다.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거 몇 번까지 커질 것 같아요? 몇 번 못 갑니다. 이거 내가 팔았던 건물만큼의 사이즈를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엑시트 할 때 얼마 남는다 그런 게 강조가 되면서 이제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판단 얘기 많이 하시는 게, 저도 그냥 생각을 하면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러면 내 수준이 얼마 떨어지겠구나라고 보이는데, 하나를 늘린다는 거는 뭔가 되게 빚을 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부담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억짜리를 팔고 똑같은 걸 사면 돈이 모자랍니다. 똑같은 걸 하더라도 4억은 빚이 더 생겨요. 이것도 똑같이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대출이 더 늘어나요. 근데 왜 여기에선 그 생각을 안 하냐? 내 주머니에 20억 들어오잖아. 시간 개념을요 너무 짧게 본 거예요.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건물 3개에 집 하나 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. 그쵸? 주머니에 20억 넣었다가 또 꺼내야죠. 기분만 좋아요.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추가적으로 늘어나야죠. 그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. 강남빌딩 황 소장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텐데요.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아주 깊게 생각해 보세요. 네, 투자 시간 개념 반드시 넣어야 된다. 짧게 넣으면 안 된다. 장기적으로 넣어야 된다. 그리고 신중함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봐야 된다. 네, 이 두 가지. 오늘 그거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